네, 지금 관심 가져야 할 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비즈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현지 유진투자증권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엔터 산업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엔터주 주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권미정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지난해 긴 겨울을 맞았던 엔터주가 최근 따스한 봄을 즐기고 있습니다. 최근 엔터 3사가 모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코스닥은 6% 상승을 했는데요. 하이브는 같은 기간 36%, SM은 무려 68%나 상승을 했고요. YG엔터테인먼트는 47%나 급등했습니다. JYP엔터는 나홀로 한 자릿수대의 상승률을 보여줘서 다소 아쉽기는 합니다만 이 세 종목의 상승세는 정말 놀라운 수준이죠. 하이브는 4월부터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어제도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SM도 5월 7일, 또 YG엔터도 조금 전 11시경에 컨센서스를 상회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엔터 3사 모두 이번 주에도 52주 신고가를 줄줄이 경신하고 있는 건데요. 엔터 ETF의 상승률 또한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 ETF는 22%, 하나로 FN K-팝 미디어 ETF도 26%,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이스 K-팝 포커스 ETF는 무려 35%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엔터가 잘 가는 이유, 한한령 해제의 기대라는 매크로 환경과 함께요. 각 사들의 대형 아이돌 그룹의 컴백과 월드 투어가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에 보여드린 내용인데요. BTS는 6월 21일 거의 한 달 정도 남았죠. 슈가의 소집 해제를 끝으로 20일 모든 멤버가 완전체로 모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반기에 컴백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SM은 그때 당시 하츠투하츠의 데뷔가 키포인트였는데 이번에 하츠투하츠의 가파른 성장세를 긍정적으로 보고 목표가를 올린 리포트가 발간이 됐고요. 또 2분기부터는 SM의 자회사 디어유의 편입 효과가 두드러질 거다라는 모멘텀도 있습니다. YG엔터는 블랙핑크 완전체 월드 투어가 또 7월부터 시작되는 큰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엔터 3사는 지난 4월에도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이렇게나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 하이브는 5곳에서, SM엔터테인먼트에서는 9곳, 그리고 YG에서는 10곳이나 목표가를 상향한 증권사 리포트가 발간이 됐는데요. 4월 30일에는 하이브, 그리고 5월 7일에는 SM, 그리고 오늘은 YG엔터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증권사들은 실적을 확인하고 난 후 목표가 상향 리포트를 또다시 발간하면서 이런 훈풍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엔터주,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순풍에 돛단듯 나아가는 엔터주, 오늘 투자 포인트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브리핑 보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연휴 때 좀 시장을 놀라게 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했다가 뭐 이게 네. 약간 해프닝으로 끝나기도 했는데 이런 언급은 어떤 이유라고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미국 우선주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는 하다 이제 문화산업까지도 통제를 좀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근데 뭐 사실 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디어 업계가 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자 이제 백악관에서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라면서 이제 한 발 물러서기는 했고, 영화관세 현실화 가능성 그리고 뭐 국내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냥 기사를 보고 뭐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생각만 하고 넘어갔었던 이유가, 사실 국내 이제 영화 산업의 수익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제작사라든지 이제 투자사들은 이 영화가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수익 정산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애초에 지금 뭐 여기에서 영화 제작사나 투자사들이 받을 만한 영향은 애초에 손익분기를 넘을 만큼의 미국에서 흥행했던 영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안타깝게도 그래서 크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 극장 체인은 더더욱 미국이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 운영을 하고, 심지어 CGV는 이제 미국에서 극장 체인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한국 업체들에게 큰 영향이 있는 뉴스는 네. 아니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그렇다면 영화 산업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영화 산업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진합니다. 아마도 코로나를 기점으로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직접 찾는 손님들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 같은데, 현재 영화 산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말 안 좋아요. 안 네. 좋습니다. 우선 올해 1, 2, 3월을 돌아보셨을 때 영화관을 간 적이 있나 생각해 보면 사실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네. 예. 저도 이제 작년에 몇 번 간 이후로 잘 안 갔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영화관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영화관에 가서 볼 만한 영화가 딱히 없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영화관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가서 볼 만한 콘텐츠, 흥행작이 없기 때문에 이번 1분기가 이제 박스오피스 기준으로 전년 대비 33% 관람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국내에서 영화 산업을 영위하는 메가박스, 즉 콘텐츠리 중앙 이런 회사들의 1분기 영화 실적이 더 적자폭이 확대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1분기만 놓고 봤을 때 영화 산업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였습니다. 영화계를 들썩일 만한 뉴스가 나왔는데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합병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화 산업에 지금 좀 돌파구를 찾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연구원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네. 영화라고 하는 이 극장이 진입 장벽이 되게 높은 산업이거든요. 고정비도 많이 들고 이거를 네. 유지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이제 멀티플렉스 3개가 있습니다.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CGV. 네. 이 3개 회사가 이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너무 비용적이라든지 아니면 콘텐츠나 이런 게 흥행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 2개 회사가 합쳐서 조금 더 영화 산업 자체를 살리려고 하는 움직임이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 물론 이제 아직 어떻게 흘러간다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은 안 나왔는데요. 둘 다, 그러니까 롯데시네마랑 메가박스 둘 다 이제 공동으로 경영하는 체제 네. 하에서 합병법인이 출범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둘이 이제 합쳐지게 됐을 경우에 한국에 가지고 있는 영화 상영관은 131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제 단기 비용 출혈은 당연히 있겠죠. 이제 메가박스 같은 경우에 좀 차입을 통해서 이 과정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이게 지금은 비용단에선 좀 안타깝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좀 더 운영 시너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좋은 점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양사의 합병 시너지도 기대가 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국내 제작사들 같은 경우도 힘을 지금 못 쓰고 있는데요. K 콘텐츠에 힘을 실으면서 실적에 좀 날개를 단 넷플릭스와는 좀 이제 별개로 국내 콘텐츠 제작 관련주들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 부활을 위한 돌파구가 있다고 보십니까? 있어야만 합니다. 있어야 해요. 네. 근데 지금 이게 OTT 업체들, 최근에 디즈니도 실적이 나왔는데요. 이제 OTT 스트리밍 서비스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숫자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나 디즈니를 보시면은 플랫폼들은 돈을 벌고 있거든요. 제작사들이 지금 돈을 못 버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드라마를 우리가 편성을 하게 되는데 TV 광고에 이제 TV에다가 채널 편성을 하게 되는데 이 TV 광고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아서 이번에 CJ ENM도 1분기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던 배경 중 하나가 TV 광고가 다시 역성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 자체가 안 붙기 때문에 고마진이랄 수 있는 편성 매출이 주니까 외형이 줄고 근데 점점 제작비는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편성 부진이 올해 하반기에 좀 해소가 됩니다. 지금 드라마를 보시면 수목 채널 그러니까 수목 드라마가 별로 없어요. 아니면 아예 없거나요. 네. 이게 단가가 맞지 않아서 편성을 못했던 거거든요. 네. 올해 하반기부터는 수목 드라마가 재개가 됩니다. 편성이 늘어나면 제작사들이 납품할 수 있는 작품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제작사들은 좀 실적상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오징어 게임도 이제 또 곧 나오잖아요. 모멘텀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6월 정도에 제작사들의 한 번 정도의 이제 기회는 있을 수는 있다. 하반기에 제작사들에게 그래도 기회들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영화 산업이랑 콘텐츠는 부진하지만 반면에 최근 엔터주의 흐름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기사로 접하셨겠지만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요 한국 아이돌 그룹이 뭐 단독 콘서트를 연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이펙스라고 하는 네. 이제 중소기획사의 아이돌이 있는데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5월 말에 중국의 푸저우라는 지역에서 한 1,200석 정도의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전원 한국인 멤버거든요. 이 네네. 그룹이 네. 전원 한국인이 중국 진짜 본토 지역에서 공연을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례가 너무 적어요. 중국 문이 안 열린 건 아닌데 이거를 기점으로 완전 문이 열렸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까지 엔터주들이 이제 올해 1, 2, 3, 4월 계속 갔고 아직까지 엔터주의 모멘텀으로 남아있는 게 중국이 완전히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감의 영역으로 계속 엔터가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9월 달에도 이제 중국에서 또 드림 콘서트라고 한국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는 그런 큰 규모의 공연을 페스티벌 같은 느낌인데요. 이 드림 콘서트가 아직도 이제 누가 출연하는지 확정이 잘 안 됐거든요. 저희가 잘 몰라요. 근데 한국 가수가 나간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내용은 열렸다라고 보기보다는 계속 기대감, 열릴 것이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에는 좀 더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네, 한알령의 이제 뭐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 좀 지켜볼 부분도 있다라고도 봐야겠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돈 풀기에 나서면서 공격적인 경기 부양을 하고 있기도 하고 국내 엔터업계는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좀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수혜 규모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알령 해제가 된다면 수혜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어려운데요. 네. 한번 추정을 해보면 가장 먼저 중국에서 어떤 부분을 열어줄까 하면 사실 공연이 가장 빠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앨범은 뭐 이래저래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공연의 규모를 좀 추산을 해보면 한알령 이전에 2016년도에 가장 마지막으로 좀 규모 있는 공연을 했던 가수가 빅뱅이거든요. 그래요. 추억의 네, 빅뱅입니다. 그래서 이 빅뱅이 그 당시에 중국에서 55만 명 정도의 모객을 모으는 공연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티켓 단가가 평균 75,000원, 지금의 절반 수준이죠. 그거를 감안해야겠으나 2016년도에 빅뱅이 중국에서만 벌어들인 매출액이 그 당시에 360억 정도가 됐습니다. 단가 자체가 2배가 높아졌기 때문에 매출로 따지면은 뭐 지금은 당연히 500, 600억 이상이 되겠으나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가수 한 팀당 최소 매출 3, 400억이 증익하는 효과가 생긴다면 지금 기획사들로 이거를 확장을 해봤을 때 중국에서 공연을 최소 2~3팀 정도는 할 수 있는 체력이 다 됐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기획사당 적게는 뭐 매출 기준 500억, 많게는 1000억 이상 붙을 수 있다. 공연만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016년에 빅뱅을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벌써 9년 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9년 만에 한알령이 해제될 수 있을까 그 기대감에 주가가 좀 선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엔터 4사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M의 1분기 실적이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사실 너무 잘 나왔어요. 정말 잘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엔터 1분기가 다 안 나온다가 약간 디폴트였거든요. 2분기를 봐야 된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1분기가 공연은 많았는데 공연의 원가를 커버할 만큼의 신보 컴백이 없었기 때문에 이익이 부진하다는 게 엔터 4사를 보는 공통의 뷰였었어요. 그래서 SM도 당연히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1분기 때 앨범 자체가 분기에 100만 장이 채 안 됐습니다. 발매한 가수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거의 300억 이상의 서프가 나와버리니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번에 일회성 매출이 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뭐 정확히는 이제 중화권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제 텐센트 뮤직이랑 올해부터 음원 유통에 대한 재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이제 구보들에 대한 매출을 일시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하기에는 일시에 정산받은 구보 매출은 한 25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음원은 대부분 이익 기여가 높은 순매출성의 매출이기 때문에 이게 크게 발생하면서 이제 1분기 실적이 좋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앨범이 안 팔렸는데 마진이 좋아졌어요. 희한하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앨범을 우리가 보통 많이 팔려야 마진이 좋은 게 맞는데 앨범 자체가 별로 없어서 제작을 별로 안 했어요. 제작비 자체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터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1분기보다는 2분기 실적 개선에 기대를 걸었는데 SM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1분기 탄탄한 실적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2분기에 우리가 어떤 모멘텀을 집중하면 좋을까요? 모든 엔터사들이 2분기부터 활동이 정말 많아지거든요. 이제 4, 5, 6월 날씨 좋아질 때잖아요. 활동이 많습니다. 그거부터가 우선 SM의 호재인데 매달 뭐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컴백을 하세요. 팬층이 두터운. 이제 4월에 NCT 위시 최근에 가장 SM에서 인기가 많은 그런 가수가 컴백을 했고 이제 5월, 6월, 7월, 8월, 9월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수들의 컴백이 많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SM도 2분기부터는 너무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엔터업계에서는 그래도 대장이라고 하면 하이브
일 텐데요. 분기 기준으로 이제 최대 매출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좀 하회를 했는데 이번 분기 좀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는 뭐라고 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여기가 그 이유예요. 공연 자체가 많아서 이거를 커버할 만큼 컴백이 없어서 비용이 이제 많이 나왔던 거죠. 네, 네. 보통 공연을 이번에 이제 뭐 제이홉 님도 공연을 많이 하셨는데 네. 그분도 이제 티켓 단가가 굉장히 높았고 그분이 이제 MD도 많이 팔아주셔서 공연 MD 매출은 잘 나왔어요. 그런데 앨범 컴백이 많지 않다 보니 원가가 커버가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일회성 요인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앨범 자체가 많이 안 팔리면서 매출 믹스에 따른 이제 비용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1분기는 부진했는데요. 2분기부터는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하이브도 이제 충분히 좋아진다. 2분기부터. 하이브 하면은 뭐 BTS의 완전체 컴백도 아까 뭐 브리핑으로 얘기해주기도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의 호재 또 리스크 요인 어떤 것들 좀 보고 계십니까? 뭐 리스크가 우선 제가 보기에는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네, 정말 저는 이제 하이브를 정말 가장 최선호주로 추천을 드리는데 1분기가 실적이 안 좋았던 만큼 2분기 때는 소속 아티스트의 거의 대부분이 다 활동을 합니다. 앨범이건 공연이건 다 활동이 시작되면서 분기에 700, 800 거의 1000억까지도 매출이 계속 성장하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실적에서의 성장폭이 너무 가파르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방탄소년단이라는 분들이 오시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주가의 하방을 네. 지지해주는 요인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공연 자체는 내년이 될 확률이 높은데 어쨌든 먼저 왔기 때문에 남은 3, 4분기 뭔가 없을 리가 없단 말이죠.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기에도 좋기 때문에 하이브는 저는 이제 2분기를 기점으로 무조건 좋아진다. 그래서 가장 최선호주로 네. 추천드립니다. BTS의 완전체 컴백 아무래도 하이브 주가를 가장 크게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연구원님의 최선호주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YG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YG 실적도 뭐 SM과 같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SM은 굉장히 좋았는데 YG도 살짝 불안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기대를 거는 게 블랙핑크의 또 공연입니다. 7월 한국을 시작으로 월드 투어를 시작한다고요? 맞습니다. 네. YG가 제가 이제 방송을 오는 이 점심시간에 갑자기 실적이 나왔어요. 왜 점심에 내는지. 근데 실적이 네. 정말 잘 나왔거든요. 네. 정말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적자는커녕 95억 정말 숫자가 너무 초 서프라이즈가 네. 났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SM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잘한 것도 있습니다만 일회성 매출에 의한 실적 서프 영향이 있다면 YG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IP의 성장에 따른 숫자 성장이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YG는 이제 블랙핑크의 기대감도 물론 있지만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그 밑에 있는 베이비몬스터 신인 걸그룹입니다. 네. 데뷔한 지 이제 1년이 됐는데 이번 1분기는 그 베이비몬스터랑 트레저라는 보이그룹의 성과만으로 이루어낸 숫자거든요. 다시 말해서 저연체 IP의 성장이 가장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기 때문에 YG는 저는 이번 실적이 일회성에 그칠 게 아니라 2, 3분기, 4분기 계속 볼 때 너무너무 좋은 IP 성장이 눈에 이렇게 다 보이기 때문에 이제 하이브와 같이 YG는 또 제가 사선주로 같이 추천을 드리는 종목입니다. 네, YG 같은 경우는 이런 실적 호조가 계속해서 향후에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JYP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적 발표를 안 안 한 건 했습니다. 다음 주에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실적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말 어려워요. 이번 엔터들이 지금 이제 JYP를 빼고 3개 회사가 다 나왔는데 예측이랑 다 빗나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JYP도 어떻게 나올지가 참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시장에서 보는 그림은 이제 시장 기대치보다는 숫자가 안 나오는 좀 부진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분기에 뭐 그렇게까지 앨범에서 컴백한 가수가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네. 좋을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1분기가 숫자가 조금 안 좋다라는 건 다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 실적이 나오는데요. 이제 JYP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정말 기대할 이벤트가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스트레이키즈가 미국에서 스타디움 투어를 도는데요. 5만 명 규모의 스타디움 투어 10번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 자체가 티켓 단가도 높고 이제 회당 MG, 미니멈 개런티 수취하는 금액 자체도 높기 때문에 2분기는 스트레이키즈만으로 이제 공연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할 걸로 보고 있고 또 이게 3분기일지 4분기일지는 시기 정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미국에서 JYP 같은 경우에 소속
아티스트가 아레나 이상 공연을 하게 될 경우에 추가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 일부 매출 정산을 받습니다. RS 쉐어를 받기 네. 때문에 네. 그 규모가 거의 순매출성이고 3분기나 4분기에 또 들어간다면 JYP는 1분기는 안 좋더라도 2, 3, 4분기 실적이 좋아질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JYP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JYP 엔터를 제외하고 엔터 4사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다행히도 시장 예상치보다는 웃도는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2분기에 다들 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앞서서 주요 아티스트들의 컴백, 중국의 호재, 그리고 월드 투어를 통한 MD 굿즈 판매까지 짚어주셨는데 탑픽 종목 말씀해 주셨잖아요. 현 시점에서 엔터주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사실 네. 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기에, 왜냐하면 이게 좋은 건 알겠는데 그동안 중국과 미국이라는 시장의 기대감만으로 모멘텀만으로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 더 살 만큼의 이벤트가 있을까? 좀 비싼 거 아닐까? 고민이 충분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SM 같은 경우도 오히려 실적이 잘 나왔지만 다음 날 주가가 빠진 걸 보면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기대도 같이 가지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엔터는 정말 명확하게 1분기가 바닥이 너무 명확하고요. 저는 모멘텀만으로 오른 주식은 모멘텀이 사라지면 빠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지금 엔터가 하방이 약한 상황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지지되는 상황에서 실적 중심 성장이 나오는, 그래서 이제 뭐 앞에서 하이브 YG 말씀드렸지만 본업 자체의 성장이 빨리 나오는 혹은 실적이 정말 잘 나오는 이런 회사 중심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엔터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산업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현지 유진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